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 기준만 딱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일 위험한 건 삼성전자가 오른다, 빠진다를 맞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장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면 들고 가고 어떤 조건이 깨지면 조심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장 시작하면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가격이 움직이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오르면 따라가고 싶고요. 빠지면 겁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30만 원대 위 가격대를 시장이 다시 받아주느냐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잠깐 올라오는 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을 노리는 돈도 들어올 수 있고요. HBM 기대감을 다시 보는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요. 주말 동안 해외 반도체 흐름을 본 외국인 자금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아침에 빨간불이 뜨느냐가 아닙니다. 그 빨간불이 오후까지 살아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섰을 때 외국인 수급이 같이 붙는지, 거래량이 매물을 받아내는 거래량인지, 삼성전자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같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장 막판까지 그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이게 오늘 장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강하게 뜬다고 바로 따라가지 마세요. 월요일 아침에는 주말 동안 뉴스를 본 사람들, 단기 반등을 노리는 사람들, 놓칠까봐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 초반에 생각보다 강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힘인지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는 아침만 보고는 모릅니다. 장 초반에 확 올라왔다가 오후에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오네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반등을 누가 받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들끼리 몰려서 올라오는 건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거래량이 붙는데도 가격이 버티는지,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약하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위에서는 팔고 싶은 사람도 많고요. 아래에서는 다시 사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흔들리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다시 받아주느냐입니다.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투매처럼 터지지 않고 오후로 갈수록 다시 회복하려는 힘이 나오면 그건 단순한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밀리고 받아주는 힘이 약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고 외국인 수급까지 빠지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답은 오전 첫 반응보다 오후 흐름과 종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위 가격대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 위에서 외국인 수급이 붙습니다. 거래량이 매물을 받아내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주변 섹터로 번집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나오면 오늘 장은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빨간불만 켜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위쪽 가격대로 받아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위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수급이 약합니다. 거래량도 애매합니다. 주변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약합니다. 오후로 갈수록 다시 밀립니다. 이러면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반등처럼 보여도 힘이 약한 반등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격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 수급, 거래량, 주변 섹터, 이 네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해외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이지만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큰 돈은 해외 반도체 흐름까지 같이 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건 여전히 AI 인프라입니다. AI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지금 큰 돈이 보는 건 그 AI를 실제로 돌리는 하드웨어입니다. 데이터 센터, GPU, HBM, 서버용 D램, 파운드리, 패키징, 전력 인프라, 이 모든 게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머리라면 HBM은 그 머리가 빠르게 일할 수 있게 데이터를 밀어주는 혈관 같은 역할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과 냉각도 필요합니다. GPU가 많이 팔리면 그 옆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다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 차트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해외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는지, 그 수요가 HBM과 서버 메모리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위 가격대를 회복할 명분을 얻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도 있습니다. 바로 TSMC입니다. TSMC가 첨단 공정에서 강한 가격 결정력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고객들이 줄 서 있다는 뜻입니다. 고객이 없는데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AI 칩을 만들려는 기업들은 많은데 그걸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TSMC가 강한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부담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담인 이유는 TSMC가 너무 강하면 고객사들이 계속 그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더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수율, 고객사, 양산, 패키징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회도 있습니다. TSMC가 가격을 올릴 정도로 AI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면 그만큼 전체 판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이 커지면 고객사들은 대체 공급망도 생각하게 됩니다. 한 회사에만 모든 걸 맡기는 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우리도 HBM 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AI 서버에 필요한 기술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위 가격대를 회복하고 외국인 수급까지 붙는다면 시장은 이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변동성 재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장중 흔들림이 예전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돈도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고 하락에 베팅하는 돈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냐 아니냐와 별개로 오늘 장중 위아래 흔들림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확 올라온다고 바로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밀린다고 바로 끝났다고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늘은 장중 움직임보다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위아래로 흔들려도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느냐, 외국인 수급이 남아있느냐, 거래량이 투매인지 아니면 매물 소화인지, 그리고 30만 원대 위 가격대를 시장에 다시 인정받느냐,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노사 이슈도 시장 부담을 조금 덜어준 재료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서 총파업 리스크는 일단 완화됐습니다. 반도체는 생산 차질 우려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생산이 흔들릴 수 있다, 일정이 밀릴 수 있다, 고객사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면 아무리 HBM 기대감이 좋아도 주가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사 문제가 큰 틀에서 정리되면 시장은 다시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HBM, 수율, 양산, 파운드리,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 수요, 시선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만 노사 리스크가 줄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좋은 호재라기보다는 나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길에 놓인 큰 돌 하나를 치운 겁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건 엔진입니다. 삼성전자에게 그 엔진은 HBM 신뢰 회복이고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 핵심은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거의 이렇게 봤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면 같이 흔들리는 회사. 물론 지금도 메모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AI 서버 안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버용 D램도 필요하고요,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요, 파운드리도 필요합니다, 패키징도 필요하고요, 전력과 냉각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우리도 메모리 잘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고
AI 고객사에게 공급망 전체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기대가 살아있는지, 그 기대를 가격과 수급이 확인해 주는지 오늘 장에서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삼성전자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장 초반 움직임 하나만 보고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건 오전 첫 반응이 아니라 오후까지 남는 힘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래에서 버티고 30만 원대 위 가격대를 회복하고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까지 같이 붙으면 보유자는 굳이 겁먹고 전부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평단과 비중을 보면서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위쪽 가격대 회복을 시도했는데 바로 밀리고 거래량은 터지는데 가격은 못 버티고 외국인 수급도 빠지고 주변 반도체 종목까지 약하면 그때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일부를 덜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나빠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오래 들고 가기 위해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하면 가장 위험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내가 사고 싶어지는 순간은 남들도 다 사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는 이미 뜨거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장 초반에 바로 따라붙는 것보다 첫 눌림을 봐야 합니다. 눌렸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아래에서 받는 힘이 나오는지,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붙는지, 그 힘이 30만 원대 위 가격대 회복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살아나는지, 이 조건이 맞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계좌가 힘들어집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흐름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좋은 그림은 이겁니다.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후로 갈수록 30만 원대 위 가격대를 회복하고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이 같이 붙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면 최근 흔들림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단기 과열을 시킨 뒤 다시 힘을 받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자는 급하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장 초반 급등을 따라가기보다 눌림에서 누가 받아주는지 확인하고 분할로 보는 게 낫습니다. 애매한 그림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버티는데 위쪽 가격대로 강하게 올라서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시장이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기다리는 두강이죠. 이 경우 보유자는 비중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자는 굳이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을 하루 더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위쪽 가격대 회복을 시도했는데 바로 밀리고 아래에서도 받는 힘이 약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고 외국인 수급까지 빠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약하면 그건 단기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자는 비중을 다시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싸졌다고 바로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지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오늘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오늘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위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은 너무 많고요.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책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순환매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순환매가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0만원대 위 가격대를 시장에게 다시 인정받고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주변 섹터까지 돈이 번진다면 이번 상승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가격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장 초반만 강하고 오후에 밀리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주변 섹터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측하는 날이 아니라 확인하는 날입니다. 보유자는 평단과 비중, 오후 종가와 외국인 수급을 보시고요. 신규 진입자는 첫 눌림과 거래량, 그리고 주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퍼지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실제 장 흐름을 보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들어갔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